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규산염 광물의 규칙성, 지각을 구성하는 다양한 광물이 특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광물의 개념을 확인하고요. 해보기 활동을 통해 규산염 삼연체의 구조를 볼게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 규산염 삼연체의 5가지 결합 방식을 배우고 표로 정리하고 문제를 풀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각, 암석, 광물, 원소의 관계를 볼게요. 지각은 지난 영상에서 배운 대로 지구 겉표면의 얇은 땅 부분이고요. 이 지각은 화강암이나 현무암 등 우리가 흔히 돌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암석들은 석영, 장석, 운모 같은 다양한 광물들이 구성하고 있지요. 이 광물들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여러 원소들로 되어 있어요. 그럼 각 공간에서 원소들이 차지하는 질량비를 봅시다. 우주에는 빅뱅 직후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태양계에서 비교적 안쪽에 위치한 지구에는 무거운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등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철은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아 핵을 구성했고요. 산소와 규소는 바깥으로 떠올라 멘트를 주로 구성했죠. 그러면 지각은 어떨까요? 지각에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등 8가지 원소가 주로 분포하는데 산소와 규소가 그 양이 가장 많아서 이들을 가지고 있는 규산염 광물이 암석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들이 모여 지각을 구성합니다. 그럼 규산염 광물을 자세히 봅시다.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를 주 성분으로 하는 광물인데 이들이 어떤 구조로 결합하는지 볼게요. 규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로 공유결합을 이렇게 4군데 할 수 있어요.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로 공유결합을 이렇게 2군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규소 주위에는 산소 원자가 총 4개가 와서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을 합니다. 단일결합을 4개 하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들은 서로 똑같은 세기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이렇게 똑같은 각도의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게 되고요. 이것을 SiO 사면체 또는 규산염 사면체라고 부릅니다. 이때 산소 원자들은 전자 하나가 부족해서 8전자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금속 원자들에게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거나 다른 사면체의 규소와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8전자 규칙을 만족하게 돼요. 이것이 규산염 광물의 기본 골격이에요. 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규칙적으로 결합해서 여러 가지 규산염 광물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광물들이 대부분의 암석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럼 규산염 사면체를 자세히 봅시다.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4개가 결합한 것으로 전체 전하를 따지면 규소는 4+, 산소는 2-이므로 총 -4의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는 SiO4 4-로 표시할 수 있어요. 참고로 규소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준금속으로 전자 친화도가 낮아서 주로 4+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규산염 사면체가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음이온이지만 인접한 다른 금속 양이온과 이온 결합을 하거나 사면체의 산소를 다른 사면체와 공유하며 결합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광물 안에서 정기적 중성 상태로 존재하게 돼요. 그럼 규산염 광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게요. 규산염 사면체를 만들어 볼게요. 이 막대는 공유 전자쌍을 나타내는 막대예요. 그리고 이건 규소 원자를 나타냅니다. 구멍이 4개 있어서 결합을 4군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산소 원자를 나타내는
모형이에요. 구멍이 2개 있다는 것은 공유 결합을 2군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규산염 3면체를 만들어 볼게요. 규소에다가 구멍 4군데에 공유 전자쌍을 표현하는 막대를 끼웁니다. 4군데다 끼웠죠. 그러고 나서 산소 원자를 끼워주세요. 산소 원자를 이렇게 4개를 끼울 수 있겠죠. 그러면 규산염 3면체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생겼죠. 짠! 규산염 3면체가 4개가 만들어졌어요. 이 3면체들을 한번 결합해 볼게요. 이 3면체하고 이 3면체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산소 원자 하나를 이렇게 떼주면 여기 구멍에 연결할 수가 있겠죠. 2개의 3면체가 연결됐어요. 나머지 3면체들도 똑같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비어있는 구멍에 연결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남은 3면체도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각 3면체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3면체들끼리 연결이 됐어요. 이때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이때 두 3면체 사이에는 산소 원자 하나를 공유하고 있죠. 여기도 3면체 사이에 산소 원자 하나를 공유하고 있고요. 3면체 사이에 산소 원자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SiO, 규산염 3면체끼리 연결을 할 때는 산소 원자를 3면체 사이에서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것이 기본 규칙이에요. 이렇게 규산염 3면체를 기본 구조로 가지는 규산염 광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진은 현무암 옆에 붙어서 산출된 감람석인데 지구의 멘트를 주로 구성하죠. 그리고 주로 기둥 모양으로 산출되는 휘석과 각섬석도 있고요. 판상으로 얇게 잘 벗겨지는 흑운모, 하얀색 또는 연분홍색을 가지는 장석, 유리를 만들 수 있는 석영이 있어요. 특히 이들 흑운모와 장석, 석영은 화강암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안에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자, 이제 규산염 광물의 다양한 결합 방식을 볼 텐데 기본적으로 SiO 3면체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양한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 규산염 3면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규산염 3면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영상을 보세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산소, 회색이 규소 원자예요. 그럼 첫 번째 결합 방식, 독립형 구조예요. 이 구조는 SiO 3면체인 규산염 음이온이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다른 양이온과 이온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영상을 보면 규산염 음이온이 띄엄띄엄 존재하죠. 그리고 그 사이로 철이나 마그네슘 양이온이 규산염 음이온과 이온 결합하고 있어요. 이 구조는 규산염 3면체 하나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요. 그 예시에는 감람석이 있어요. 화학식은 절대 외우지 않아도 괜찮고요. 참고로 마그네슘과 철에 괄호가 쳐 있고 숫자 2가 뒤에 붙어 있는 것은 마그네슘 또는 철이 2개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구조에서는 규소와 산소 원자가 1대 4의 개수비로 결합하고 있네요. 두 번째, 단사슬 구조예요. 규산염 3면체가 4개의 산소 중에 산소 원자 2개를 다른 3면체와 공유하면서 단일 사슬 모양으로 길게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영상을 보면 이렇고요. 마찬가지로 금속 양이온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사면체들과 이온결합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에서 본 모습을 따서 두 가지 방법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금속 양이온들은 따로 표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에는 휘석이 있고요. 기둥 모양으로 쪼개지는 특성이 있어요. 규소와 산소의 개수비는 1대 3인데요. 산소 두 개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한 사면체 안에서 산소의 비중이 줄어든 거예요. 세 번째, 복사슬 구조예요. 이름에서 보듯이 아까의 단일 사슬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영상을 보면 사면체들은 결합 위치에 따라 산소 원자 2개 또는 3개를 다른 사면체와 공유하면서 이중 사슬 모양으로 길게 결합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예시로는 각섬석이 있는데 화학식이 엄청 복잡하죠. 각섬석은 금속 양이온들을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는 광물계의 쓰레기통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어쨌든 결합이 약한 이온결합 부분을 따라서 기둥 모양으로 잘 쪼개지기도 하고요. 사면체 안에서 산소의 비율은 조금 더 줄어들어서 규소와 산소는 1대 2.75, 즉 4대 11의 개수비로 결합하고 있어요. 네 번째 판상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3개를 다른 사면체와 공유하며 넓고 얇은 판 모양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죠. 이걸 위에서 본 것을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시로는 한 겹 한 겹 판상으로 잘 쪼개지는 흑운모가 있고요. 한 사면체 내에서 규소와 산소의 개수 비는 1대 2.5. 산소의 비율이 더 줄어들었죠. 즉 2대 5의 개수비로 존재해요. 마지막, 망상 구조는 그물 모양 구조라는 뜻으로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4개 모두를 다른 사면체와 공유하며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모형으로 만들어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사면체에 있는 산소 모두가 다른 사면체와 공유되고 있죠.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시로는 석영과 장석이 있어요. 석영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SiO2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규소 자리를 다른 원소들이 대체하게 되면 장석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장석은 사실 그 종류가 많아요. 화학식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보고요. 이 구조에서는 규소와 산소의 개수비가 1대 2가 되겠죠. 그리고 사면체의 산소 원자 4개 모두가 다른 사면체들에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매우 촘촘한 구조를 가지게 돼서 이 구조를 가지는 광물은 매우 안정해요. 그래서 바람이나 물의 풍화 작용에도 강하게 버틸 수 있어요. 표로 내용을 정리해보고 스스로 확인하기에 답을 채워보세요.